번째로 보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특례 요건을 보시면은 첫째로 수증자 요건, 증여자 요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증여세 과세 특례 같은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 특례랑 똑같이 사전 상속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 미리 돈을 주고 창업 자금을 주고 그거를 이제 증여를 할 때 아주 저율의 세금을 내고 나중에 상속세에서 정산이 되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창업이기 때문에 이 창업 같은 경우에는 조특법에서 조특법 제6조에 보면은 창업 세액 감면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요건을 가지고 와요. 대신에 다른 점은 조특법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해야 돼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근데 여기는 그 요건은 없어요. 네, 수도권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해도 되는데 이제 업종은 거기서 이제 조특법 제6조에서 말하는 업종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창업자금 증여를 받아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했다. 창업세액 감면이 적용받는 업종으로 창업을 했다. 고 하면은 이제 창업세액 감면은 적용을 못 받고 창업자금 증여 특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건을 먼저 보시면은 수증자 요건은 가업승계 증여 특례랑 거의 일치합니다. 증여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요거는 가업승계 증여 특례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뭐 밑에도 나오는데 요거는 한도가 30억이에요.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30억인데 30억까지 5억 공제하고 10%로 과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들, 큰아들 있고 뭐 큰딸 이렇게 두 명한테 준다. 그럼 각각 30억씩 가능한 거예요. 아주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상속이 된다. 만약에 아버지가 상속을 한다. 아버지가 두 명한테 30억씩 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속세 정산할 때는 60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비교해서 참고하시면은 가업승계 증여 특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한 명한테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두 명한테까지도 된다고 개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대신에 그 두 명도 이제 수증자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명확한 법령 기준은 법령은 제정이 안 돼 있는데 가업상속 공제의 법령을 따라서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명한테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했다 하면은 그 두 명이 뭐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직원으로 등록하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심플해요. 사실은 창업 자금만 증여를 하는 거고 그 수증자 요건과 증여자 요건은 가업승계 증여 특례보다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관련 예규를 보시면요.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의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의 출자한 사실만으로 창업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그러니까 막연하게 창업자금을 증여받아서 법인 설립하고 땡! 이게 아니고 실질을 보겠다는 거예요. 실질로 이제 창업을 했느냐 그거까지 다 보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뒤에 제가 적어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증여인이랑 같이 공동대표가 됐다. 그거는 또 창업자금 증여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로 간다 하면은. 그리고 요거는 아까 위에서도 말했듯이 2인 이상인 경우 각각 적용받을 수 있고 여기 동종입니다. 동종으로 창업한 경우에도 수증자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큰딸도 뭐 큰아들도 같은 업종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은 업종으로 창업해도 창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창업이라는 실질적인 요건에 만족해야 돼요. 우리 창업세액 감면에서 봤던 그 여러 가지 창업에 대한 많은 얘기들 있죠. 그 부분을 참고해서 많은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올해
3억을 증여받았어요. 창업자금 증여 특례로. 그리고 내년에, 그러니까 1년 안에 또 3억을 증여받은 거예요. 창업자금 증여 특례로.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쓰기 나름이긴 한데 1년 이내에 받아서 이제 똑같은 원래 이제 올해 창업했던 사업에 다시 쓴다고 하면은 그대로 적용해 주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올해 창업을 해서 창업자금 증여받아서 창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그럼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 뭐 2년 뒤에 다시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받아서 또 창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누누이 강조했듯이 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특법 제6조, 이게 창업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업종은 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따른 업종을 따라와야 돼요. 뒤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나중에 볼게요. 그리고 증여 물건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뭐냐? 과세 대상인 재산이 뭐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 대신에 주권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지분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기타 자산, 뭐 영업권이라든지 시설물 이용권, 이런 거는 양도소득세가 다 과세가 되는 물건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증여로 증여한다 하더라도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증여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현금, 예금, 뭐 채권, 뭐 이런 거밖에 안 되겠죠. 밑에도 나오겠지만 여기 증여 목적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 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의 재산, 요거 정도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증여를 해야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옛날에 사놓은 부동산을 저한테 창업자금 증여 특례로 증여를 하려고 해요. 만약에 지금 안 된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증여를 하면은 증여 당시 시가로 증여세가 과세가 되잖아요. 증여 재산 가액이 산정이 되잖아요. 뭐 아버지가 옛날에 1억에 산 건데 지금 20억이다. 그럼 20억짜리를 저한테 증여를 해주시는 건데 30억까지 저율 과세가 되잖아요. 그럼 저는 거기서 20억에서 5억 빼고 15억에 대해서 일단은 10%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내고 받는 거예요. 그 부동산을. 그러면 아버지가 옛날에 1억에 사서 지금 20억이 될 때까지 19억의 차익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는 양도세를 안 내는 거예요. 안 내고 넘어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막아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안 된다. 네, 신청 요건은 이것도 가업승계 증여 특례랑 똑같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특례 신청 및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출 안 하고 그냥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 창업자금 증여 특례 할 거예요 하면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10명 이상 신규 고용을 하면은 요 한도가 30억에서 50억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뭐 이것도 중요하게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기한이거든요. 그 이제 신고 기한이 지나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신청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증여 같은 경우에는 뭐 기한 후 신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요거는 기한 후 신고 개념이 없고 그냥 일반 증여,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증여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창업 자금이 뭡니까? 하면은 요거는 이제 내가 창업을 해서 사업용 자산을 산다. 내가 창업을 해서 내 건물을 사서 거기서 이제 제조를 하겠다. 만약에 제조업을 한다고 하면은 그 공장에서 내가 제조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공장을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대신에 내가 그 공장을 사서 임대업을 하겠다. 안 됩니다. 그런 이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돈. 그런 거를 창업자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을 안 사고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보증금 또는 임차료. 예, 그리고 뭐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기계장치라든지 뭐 비품, 소모품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를 보시면요. 네, 요거는 이제 창업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창업세액감면이랑 좀 매칭하면서 같이 이제 복습하는 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창업작업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년 이내는 2019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고요. 2020년 1월 1일부터는 2년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증여받고 2년 이내에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요. 요거는 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복습이긴 한데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합병 분할 현물 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그리고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 전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 뭐 다른 업종 추가, 사업 확장, 이런 거는 너무나 좀 상식적으로 창업이 아닌 것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업종은 이것도 다 열거가 돼 있어요. 조특법 제6조 제3항에. 많은 분들이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여기 없는 업종 중에 우리가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업종이 있어요. 도소매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창업자금 증여특례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받아서 내가 도소매업을 창업을 한다. 그러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도소매업이 열거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4호에 보시면은 음식점업이 있잖아요. 음식점업 중에 우리가 제일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페 있잖아요. 카페도 창업 중소 세액감면이 안 돼요. 이거는 음식점업 중에서 되는 업종이 뭐뭐 있냐면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뭐 일식 음식점, 한식 음식점, 요렇게 뭐 술이랑 같이 파는 식당들 있잖아요. 술도 같이 파는 그런 데가 되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비알콜 음료점업이라고 해가지고 창업 중소세액감면이 아예 적용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흔히 카페 이제 만만하니까 그냥 안전하잖아요. 안전하다기보다는 제일 무난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카페 할까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뭐 제일 뭐 또 그거 한 게 전문직업, 뭐 저 같은 세무사, 뭐 아니면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다 안 되고, 그리고 뭐 당연하게 부동산 임대업 안 됩니다. 열거 다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다 열거돼 있는 거라서 열거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5억 원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면 50억까지 한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각각의 증여세 과세 가액을 합산하여 적용. 그러니까 뭐 올해 3억 받고 내년에 3억 받는다. 그러면 올해 3억 받을 때는 5억 안에 공제가 되니까 증여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3억을 받는다 하면은 총 이제 통틀어서 6억이 됐죠. 그러면 5억을 빼고 1억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올해 아버지한테 3억을 받고 내년에 어머니한테 3억을 받는다. 그것도 똑같이 내년에 계산할 때는 6억으로 합쳐서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부모는 한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0억 원이 넘어간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번에 이제 40억을 증여했다. 그러면 30억까지는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로 넘어갑니다. 예. 똑같이 한도를 넘어가는 부분은 일반 세율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복습하자면 가업승계 증여 특례 같은 경우에는 사업 무관 자산 비율만큼은 일반 증여가 되고 사업 관련 자산은 이제 특례를 적용받아서 뭐 1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창업자금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3%씩 신고세액 공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창업자금 과세 특례는 신고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요거는 가업승계 증여 특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3% 신고세액 공제 안 되고 연부연납은 2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도 계산 시에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 상속 제도잖아요. 일반적인 상속 증여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이내 합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버리면 다시 리셋이 돼요. 그래서 요게 나중에 10년 전에 증여를 하고 그리고 10년 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일반 증여로 하고 그러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요 사전 증여 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는 또 별도예요. 안 나와. 요 10년 전에 증여했던 거는 상속세 계산할 때 들어가지 않는데 요 창업자금 증여특례나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10년 전에 증여를 하든 100년 전에 증여를 하든 무조건 증여자가 돌아가실 때 무조건 합산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저율로 세금을 냈다. 뭐 그런 이점이 있는 거라서 무조건 합산이 되니까 그거는 반드시 설명을 해드릴 때 요거는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저율에 세금을 내고 지금 바로 증여하는 효과는 있지만 나중에 상속세 낼 때는 분명히 합산이 됐다. 그리고 좀 이점이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하는데 그때는 이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라든지 뭐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인이 아닌 사람 중에 유증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으면 그거를 상속공제 한도액에서 빼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창업자금 증여특례 같은 경우에도 사전증여재산이 되는데 요거는 상속공제 한도에서 안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상속 공제 한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예. 원래는 공제 한도가 있는데 사전증여 재산이 있으면 그 공제 한도에서 사전증여 재산만큼을 빼주는데 요 창업자금 특례는 빼주지 않아서 공제 한도 자체가 커져버려요. 요게 하나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또 뭐냐? 대신에 만약에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내고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또 상속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상속세가 창업자금 증여특례 때 냈던 세금보다 작게 나왔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10년 전에 받은 증여라고 하면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때 세금을 더 많이 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환급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환급을 못 받아요. 네. 다시 돌려받지는 못해요. 그냥 그때 싸게 냈으면 끝. 그리고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함. 요거는 당연한 말이죠. 가압승계 증여특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6번은 중요해요. 창업자금 과세 특례는 가압승계 증여특례와 중복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영위하는 법인이 있어서 요거를 내가 영위하는 법인 자체를 가압승계 해야겠다 하면은 가압승계 증여특례로 가야 되고 아니면 요거보다는 내가 돈을 주고 새로운 걸 키우라 하겠다 하면은 아니면 뭐 내가 하는 법인은 내 떼에서 끝내고 자식은 딴 걸 하게 하겠다 하면은 창업자금 과세 특례. 그러니까 상황마다 이게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깊게 하시고 적절한 거를 선택하셔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조금 길게 보셔야 돼요. 가업승계 증여특례 같은 경우에는 7년의 사후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10년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규 고용 인원이 10명이 넘어가면 50억까지 한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요 신규 고용 인원에 대한 한도 증액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신규 고용 인원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가요. 근데 가업승계는 이제 고용 유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조금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1번도 3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이라 돼 있는데 요거는 2019년 이전 증여분에 대해서 그렇고 2020년 1월부터는 4년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요거는 제가 수정해서 이영규 이사님한테 전달드려서 새로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사후 의무 위반 시 증여세 추징. 요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부터 6번이 있어요. 요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추징하겠다는 거고 요 증여세에다가 가산세 만분의 2.5를 붙여서 이자 상당액을 추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증여로 가서 부과하고 그리고 당연히 상속세에서 정산이 됩니다.
1번을 보시면요. 요 1년은 아까 2년으로 바뀌었고 2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전체 과세가 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임대업이나 뭐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도소매 아니면 카페 창업을 했다. 창업자금 징여특례 신청해놓고 창업은 카페하고 뭐 도소매하고 하면은 이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가 되고, 그리고 창업자금을 징여받아 1년 이내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징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창업과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하겠다는 거고요. 너무 당연한 말을 써놔서 창업자금을 징여받은 날부터 요거 3년이 아니라 4년으로 개정됐고요. 20년 1월 1일부터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창업자금 과세. 그러니까 징여받고, 정리를 하자면 징여받고 2년 이내는 무조건 창업을 해야 되고요. 창업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창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징여받고 4년 이내에는 이 돈을 다 써야 됩니다. 모두 사업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징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것 때문에 10년의 사후관리가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4년 이내 모두 써야 되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4년 동안 사업을 위해서 창업을 위해서 돈을 다 쓰긴 썼는데 내가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가치가 커졌어요. 근데 그 10년 이내에 또 다른 요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 다른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후관리에 들어가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은 1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10년 사후관리거든요. 5번, 6번이 10년 사후관리의 아주 대표적인 조항인데 10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후관리가 10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년은 무조건 유지를 해야 요 10%의 저율로 과세를 하는 거고, 만약에 10년을 폐업했다. 그럼 일반 과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증자가 사망해도 안 돼요. 10년 이내. 근데 요거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한번 볼게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요 추징이 안 되는 예외가 있거든요. 그리고 7번, 징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창업자금이 30억을 초과한다면 고용도 보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가업승계보다는 조금 기간도 더 길어졌고, 요것도 같이 저는 7년으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고용 인원을 봅니다. 그리고 아까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망한 경우로 보지 않는 게 요 밑에 기역, 니은, 디귿이고, 그리고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요 제일 위에 기역, 니은을 보시면, 그러니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폐업도 그냥 폐업이 아니고 망해서 폐업해야 증여세가 추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 저율로 끝내고, 대신 상속세 망한다고 해서 상속세에서 정산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네. 그리고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 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하나여 2년 이내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휴업이나 폐업은 인정해줄게, 요 말이고, 요 기억은 아까랑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게, 그냥 이제 내가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하면 당연히 추징이 되는 거고, 근데 쫄딱 망해서 빚이 더 많다, 그런 상태에서 폐업을 한다면 증여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는 수증자가 사망하더라도 사망한 경우로 보지 않는 건데, 요 세 가지 다 논점이 뭐냐면 수증자의 상속인이 그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받고 창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요 10년 안에 죽었어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자식이 없잖아요. 그 제 상속인은 부모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부모님이 제 지위를 승계하셔야 돼. 그리고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요거는 요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신청을 하면은 5년 동안 요 명세서를 제출해야 돼요. 어디에 썼는지, 얼마를 썼는지. 일단은 요 파란 글씨를, 꽃표시 파란 글씨 작은 거 첫 번째 거 보시면은 언제 내냐. 창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 바로 내야 되고, 그리고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에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 개인 사업자면 5월 말, 6월 말에 내면 되는 거고, 법인 사업자면 이제 결산부터 결산일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 3월 31일까지, 그냥 법인은 3월 31일까지 요거를 계속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꽃표시 2개짜리는 고용명세를 같이 내라. 요거는 계속 제출해야 되고, 안 내면 가산세가 또 붙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적합하다고 하면, 요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하는 게 적합한 거면 오히려 요런 게 사후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게 조금 더 앞으로 이제 관리까지 같이 하겠다 하고 조금 더 다가가기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계속 이제 우리가 봐주고 요런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검토를 하고 의견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 상당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분의 2.5입니다. 관련 예규를 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됨. 요거는 너무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실질적인 창업이어야 된다는 전제가 항상 들어가야 되니까 이 부분은 항상 꼭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이것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할 때 많이 봤던 쟁점입니다. 똑같이 들고 오고 있어요. 창업에 대한 개념 자체는.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당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네, 요거는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맞죠?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가업을 승계하거나,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창업자금으로 받아서 아빠 회사를 사는 거예요. 주식을 사오는 거예요. 요거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 좀 반대 해석적으로 생각을 하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서 동종이 아닌 이종의 사업을 영위하면 또 괜찮다는 말이에요. 요거는 조금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 장 2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아니네. 여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창업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해당 사업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면은 조특법 제30조의 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창업자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가 적용됨. 그러니까 증여를 받고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받고 증여자가 돌아가시면은 상속세에서 정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 창업자금 증여특례가 10년의 사후관리를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10년 안에 증여자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에서 정산이 미리 돼버렸어요. 이미 상속세 내고 끝났어. 그런데도 이 사후관리는 10년을 간단 말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